시작하지요. 자, 이제 저 Generate Behaviors 4개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 하고 집에 가고 싶지, 그지? 그건 어차피 해야 될 거, 그지? 몇 분 남았는지 시계 보지만 괴로워. 그냥 내가 집에 가자라고 가면 돼. 그나마 니들 오늘은 3시간 반이잖아. 이 웃긴 게 뭐냐면 4시간짜리 수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 4시간 수업하잖아. 요즘에 이제 수업반이 좀 바꿔서 내가 이제 보통 3시간 수업하면 이제 한 번이나 아니면 뭐 10분 수업이 아니라 20분 시간이 아니라 15분 정도 쉬는 시간 주잖아. 근데 예전에 이제 보통 한 1시간 수업 10분 쉬고 해가지고 한 3시간짜리 수업하면 보통 2번 쉬었거든. 이게 10분씩 2번. 근데 4시간짜리 수업하면 3시간짜리 수업하면은 2번 쉬고 나면 아 이제 1시간 남았다 이거잖아. 근데 4시간 수업하면 2번 쉬었는데 이제 반 했어. 아직 반이 더 남은 거야. 와 애들도 미치고 나도 미치고. 애들이 막 4시간 동안 2번째 쉬었다 이렇게 다시 했다. 아 이제 1시간 뭐 아니 오늘 1시간 더 남았구나. 그 순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표정을 짓고 있더라. 4시간 수업은 좀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걸로. 내가 볼 땐 3시간 반에 한 개인 걸로. 자, 그럼 Generate Behavior 4개 중에는 물론 너희 표정은 3시간 반 너무 길지 않아요. 뭐 이런 표정이지만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 Reflection of Waves. 자, reflection은 말 그대로 반사, 즉 두 개의 미디움이 만나는 바운더리에서 웨이브가 그냥 다시 튕겨 나온, 즉 리바운드가 되는 피노미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reflection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랬을 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 kinds of reflection. 근데 kinds of reflection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웨이브에서 미디움이 덴스한 미디움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거든. 선생님 미디움이 덴스하다 그러면 덴시티가 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웨이브에서는 그 미디움이 덴스한지 레어한지를 나누는 기준은 덴시티가 아니야. 그럼 누가 기준이냐면 바로 덴스한 미디움은 웨이브의 스피드가 즉 스피드 오브 웨이브가 그 미디움에서 느리면 그건 덴스한 미디움이 돼. 반대로 레어한 미디움은 스피드 오브 웨이브가 그 미디움에서 뭐야? 빠른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런 거야. 트랜스버스 웨이브는 웨이브가 막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미디움 모리큘 사이의 거리가 좁으면 많이 흔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느려지게 돼. 그에 비해서 자, 아까 우리 longitudinal wave는 이런 식으로 바이브레이션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몰리큘들이 옆에 있는 데를 막 때리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은 몰리큘들이 가깝게 붙어 있으면 오히려 빠르게 갈 수 있게 돼. 즉, 그러니까 웨이브의 종류가 달라지면 같은 미디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놈은 덴스하게 되고 어떤 놈은 뭐야? 레어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덴시티를 가지고 레어하다 덴스하다 따지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따진다? 웨이브의 스피드를 가지고 웨이브의 스피드가 빠르면 레어한 미디움, 웨이브 스피드가 느리면 덴스한 미디움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fixed and reflection이라는 게 나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고정단 반사, 끝이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자,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이런 바가 있는데 이 바의 끝에다가 우리가 줄을 묶었는데 줄에 매듭을 묶을 때 얘가 줄이 움직이지 못해 아주 꽉 묶었어. 꽉 묶었어 말이야. 그러니까 픽스드 했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줄을 잡고 위아래로 한 번만 얘를 탕 쳐줬어. 그랬더니 이런 웨이브가 나온 거지.
자, 얘처럼 바이브레이션이 한 번만 탕 하고 나오는 웨이브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펄스. 그리고 우리가 이 줄을 잡고 계속 막 흔들어주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사인파 형태의 이런 웨이브가 만들어져야지. 이런 웨이브를 우리가 periodic wave 혹은 continuous wave라고 불러. 다시 한번 줄에 바이브레이션 모양이 한 번만 삥 하고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른다? 펄스. 그리고 저 줄이 계속해서 사인파 형태를 그리면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부른다? periodic wave or continuous wave라고 부른다. 됐지? 자, 그럼 얘들아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얘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위로 뿔로 올라왔잖아. 그럼 이 엔드 부분에 오면 이 줄로 이 매듭을 위로 어떻게 할까? 위로 올리려고 하겠지. 근데 지금 줄의 매듭을 어떻게 하겠어? 꽉 묶어놨다지. 그럼 이 줄의 매듭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액션 리액션에 의해서 줄이 매듭을 위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으면 이 매듭도 줄을 똑같은 크기의 힘을 어떻게 할까? 밑으로 잡아 내릴 거야. 그런데 문제는 매듭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줄은 업앤다운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튕겨 나올 때는 이 모양이 뒤집어져. 그래서 정반대 모양에 대해서 튕겨 나오게 돼.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모양이 반대로 완전 정반대로 바뀌어서 나온 거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face changes by 180 degree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fixed and reflection은 어느 경우에 일어나냐면 레어한 미디움에 있었던 웨이브가 덴스한 미디움과의 바운더리에서 리플렉트 할 때는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자, 찍어봐봐. Fixed and Reflection 하세요. 그 다음은 뭘까? Free and.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Free and Reflection이야. 그럼 얘는 이름이 Free and Reflection인 것 답게 저 끝을 고정을 시킨 게 아니야.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말 그대로 바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번에는 이 매듭을 굉장히 루스하게 묶어놓은 거지. 그래서 줄을 또 팡 쳐서 뭘 만들어줘? 펄스. 그러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 매듭이 굉장히 루스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때 리플렉트가 될까 어떻게 될까? 왔던 모양 그대로 튕겨나가. 그래서 이렇게 나가. 그러면은 왔던 거 그대로 나가니까 페이스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지. 그래서 there is no face change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아까 우리 fixed and reflection이 레어한 미디움에 있었던 웨이브가 덴스한 미디움과의 바운더리를 리플렉트 할 때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떤 걸 볼까? 반대로 덴스한 미디움에 있었던 웨이브가 레어한 미디움과의 바운더리에서 리플렉트 할 때 이런 free and reflection이 일어나요. 오케이? 두 번째는 바로 law of reflection. 두 개의 미디움이 만나는 바운더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미디움 1, 여기가 미디움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저 바운더리에 대해서 우리가 perpendicular하게 라인을 하나 세워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perpendicular 라인을 바로 normal or normal line이라고 불러. 우리 이미 저거 한번 봤어, 노멀. 어디서 봤지? 노멀 포스 얘기할 때.
그리고 내가 normal force 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런 얘기 했었거든. normal force, normal이라는 단어의 뜻은 정상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였다? perpendicular. 그래서 얘도 우리나라 말로는 수직한 선. 너희가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직하게 세운 선을 뭐라고 그러더라? 법선. 그 normal 라인이 법선이야. 그래서 여기에 90도가 되게 세운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웨이브를 한번 그려볼 건데. 웨이브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요 웨이브가 뭐야? 람다. 지금 이거는 플레인 웨이브를 준 거지. 맞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고 나갈 때 이렇게. 그래서 노멀 라인에서 들어오는 웨이브, 이 들어오는 웨이브를 우리가 인스턴트 웨이브라고 하고, 근데 맞고 나가는 초록색 웨이브가 이제 뭘까? 바로 reflected wave인데, 이 reflected wave도 요 n은 웨이브링크 람다야. 그럼 선생님, reflection, 즉 반사를 하기 전과 반사를 하고 난 후에 웨이브랭크의 체인지는 없는 건가요?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잘 들어? normal 라인에서, 즉 법선에서 들어오고 있는 웨이브, 즉 인스턴트 웨이브 쪽으로 내려준 각도를 우리가 angle of incidence, 우리나라 말로 입사각. 마찬가지로 normal 라인에서 맞고 나가는 reflected wave 쪽으로 내려준 앵글, 얘를 angle of reflection, 우리나라 말로 반사각 R이라고 했었을 때 law of reflection 별게 아니라 angle of instance I는 always same as angle of reflection R이더라. 이게 바로 뭐다? law of reflection.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보란 말이야. speed of wave B가 frequency F 곱하기 람다지. 맞아?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웨이브에서 frequency change 있어 없어? 없지. 지금 reflection 하고 난 다음에 wavelength change 있었어 없었어? 얘도 change가 없었지. 그럼 결국 스피드 전체 change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지. 그래서 reflection을 하고 나서는 스피드, wavelength, frequency의 change는 있다 없다? 얘네들의 change는 없더라. 이게 바로 law of reflection이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바뀌면은요 뭐는 바뀔 수 있어요? 바로 요 녀석. face는 바뀔 수 있어. 이거가 face는 바뀔 수 있으나 그거를 제외한 speed, wavelength, frequency는 바뀔 수가 없더라. 라는 게 포인트예요. 저기 M1, M2가 뭐예요? medium 1, medium 2. 네, 그 얘기 해줬나?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지금처럼 안 비쌌대. 금반지랑 비슷했대. 네?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특정한 회사에 의해서 가격이 확 올라간 거야.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드비어스는 드바이어스는 있는데 그 회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광고 같은 거 막 때리면서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값어치 확 올렸대. 그리고 자기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니까 공급량도 줄였다 폈다 하면서 값을 막 올렸거든. 그래서 그 애들이 처음에 냈던 광고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금반지 말고 평범한 금반지 말고 새롭고 예쁜 다이아몬드로 하세요. 우리나라 광고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래서 다이아몬드 값어치가 이렇게 막 올라갔더라고요. 그래도 다이아나 있었으면 좋겠지, 그지? 있어봐야 소용없는데. 쌤은 다이아 선물하셨어요? 네. 왜? 부러워. 뭐가 부러워? 나는 결혼 반지 선물 받고 난 다음에 예물 반지 받고 난 다음에 거의 안 차고 다니는. 그러니까 난 직업이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반지를 끼고 다닐 일이 별로 없어. 근데 행사 같은 거 아니면은 오히려 반지 뭐 다른 거 긁혀서 기스가 이러다가 다 오히려 신경 쓰여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아 그럼 총각 행사를 어딜 봐서 총각으로 보여 어딜 봐서 됐거든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아재잖아. 뭔 소리야.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술집 같은 데 가는데 신분증 검사하잖아. 막 좋은 게 아니라 짜증나. 이것들이 장난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결혼한 신혼여행을 이제 하와이에 갔을 때 그 바로 호텔 앞에 ABC 마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맥주를 사려는데 깜빡이고 여권을 놓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농락당했잖아. 직원이 여권을 보여달래 해가지고 어디다 두고 나왔다고. 그래서 얼굴 모르겠냐고 도저히 몇 살로 보이냐고 그랬더니 여직원이 좀 완전히 약 올린 것 같아. 내가 올려놓은 그 캔 맥주를 갖다가 팔을 이렇게 쑥 하더니 뒤집어 생각 안 된대. 어씨 그냥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더니 안 된대. 얘가 날 놀리나 농락당하는 기분도 들고 아무튼 그랬었지요. 지금은 미국의 어떤 리커샵에 가도 패스포트 보여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줍니다 그냥. 자 그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짜증이 나지 오히려. 자 law reflection까지 얘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reflection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거고 이제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 refraction of waves 즉 wave의 굴절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refraction of wave를 얘기를 할 때 refraction of wave는 이런 거거든. 얘가 예를 들어 medium 1이야 얘가 medium 2야. 그래서 예를 들어 wave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지? 들어왔더니 이 웨이브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패스가 어떻게 될까? 지금 보는 것처럼 꺾여서 가게 되는 이런 피노미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refraction of wave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대체 이 refraction이 왜 생기는 거냐? 즉 cause of refraction에 대한 이야기. 자, refraction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너희 이 챕터 기억을 되게 잘 해놔야 되거든. 왜냐면 너희가 나랑 AP Physics 2를 하든 안 하든 만약에 SAT 2를 볼 생각이 있으면 어차피 뒤쪽에 나오는 AP Physics 2 내용을 배워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웨이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로 바로 이어지냐면 light, 즉 옵틱스 파트 그대로 이어지거든. 거기서 또 이야기가 나와. 근데 빛에 맞춰서 살짝 바뀐 것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웨이브 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옵틱스 파트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해놓으면 좀 편해진단 말이야. 그치? 뭐 물론 너희 표정을 보니까 그건 그때 일이고 빨리 나 좀 살려줘 시댕 뭐 이런 표정들이지만 어쨌든 보자. cause of refraction은 뭐냐면 이 refraction 생기는 원인은 when media change. medium이 아니라 media로 썼지. 복수. 즉 medium 1에서 medium 2로 medium이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media가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바로 wave의 스피드가 바뀌게 돼. 그래서 medium이 바뀌면 wave의 스피드가 바뀌는 게 바로 뭐의 원인이 된다? refraction의 원인이 돼. 자, 그럼 진짜요?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여기가 페이브라고 칩시다. 페이브가 뭘까요? 페이브는 포장이 되어 있는 아스팔트 같은 걸로 포장이 되어 있는 포장도로가 페이브야. 그리고 여기가 풀밭, 즉 부시야.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인들은 참 위트 있어, 그지? 예전에 그 조지 더블유 부시 2세가 대통령하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 미스터 부시 세드 스포 오브 부시스라고. 머리에 풀밖에 안 찬 새끼만. 그리고 진짜인지 학성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지 더블유 부시 2세가 고향이 코네티컷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하이웨이에 코네티컷 이제 그 표지판이 나오는데 Connecticut welcomes you, birthplace of George W. Bush. 맨 밑에 뭐라고 썼을까?
We apologize.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뭐가 웃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도 막 걱정 타고 대구를 가고 있는데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대통령 고향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뭐 합성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미국인들의 그런 유머 감각이 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가장 다른 점이긴 하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아무리 엿갖고 뭐하고 해도 SNS에 얼마나 가열차게 까냐. 풍자를 해대고. 근데 그렇다고 누가 잡혀가? 근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잡혀갔잖아. 잡혀간 건 진짜 지금 더 뭐지? 약간 치사했지. 밥줄을 끊어버리잖아. 못 나오게 하잖아. 애.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정말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TV에서 SNS 같은 데서 문재인을 까. 사람들이 막 웃어.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503호나 이제 MB 아저씨를 싫어하는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또 까! 웃어!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거는 뭐 누가 정권을 잡든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자 어쨌든 자동차가 운전 미숙으로 페이브에서 부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차가 아니고 차의 앞바퀴만 한번 그려볼 거거든. 그러니까 앞바퀴가 몇 개야? 자동차가. 2개잖아. 그래서 바퀴가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럼 이제 부시로 들어가는 상태고 얘는 부시로 아직 안 들어간 상태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바퀴는 저 자동차의 속력은 잘 포장이 되어 있는 페이브에서 빠를까 아니면 부시에서 빠를까? 페이브에서 빠르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 바퀴가 페이브에서 T초를 더 가야 부시까지 간다고 치면 이만큼의 거리를 자동차가 이동을 해야 되지. 이 길이가 L1이야. 그럼 문제는 먼저 부시로 들어온 바퀴가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 얘도 계속 가야 되지. 근데 여기서 속력이 느려지니까 여기서 가는 거리는 똑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는 더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긴 했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돌린다고 했었을 때 이쪽으로 이너 서클로 돌아가는 게 더 길이가 길까? 아니면 아우터 서클로 돌아가는 게 더 길이가 길까? 아우터가 더 길어. 그러면 얘가 더 길어야 되니까 얘는 안쪽으로 꺾여야 된다는 얘기. 이쪽 바퀴. 얘가 그래서 바퀴가 이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지. 지는 경로가 이런 식으로. 얘가 이게 그래서 바로 리프레시에 생긴 원인인 거. 됐습니다. 부시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부시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 대통령 하던 중에. 그래서 그 다음날 뉴스가 막 엄청 뛰었는데 왜 죽을 뻔한 줄 알아? 백악관 거실에서 과자 처먹으면서 TV 보다가 프레첼이 목에 걸려서 정말 로나가 기도에 걸려서 이러고 있는데 경호원이 밖에 이러고 있다가 뭔 이상한 데서 봤더니 대통령이 거실마다 들리고 있어가지고 하이닉법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살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인터넷에 올라온 미국 애들의 댓글들 저 프레첼 공장이야말로 엑스서드 대물이다. 그치? 저것을 공격해야 돼 이러면서 그 동네 사는 주민들 다 항상 피하세요 막 이러면서 또 어떤 놈들은 이제껏 어떤 역대 아랍 테러리스트가 하지 못했던 업적을 누군가 달성해서 과자가. 근데 진짜 그렇게 정말 부시가 죽어서 그것도 못 때렸을 거다. 미국 대통령 사망. 왜? 과자 먹다가. 그 얼마나 쪽팔린 거야. 아무튼 cause of refraction까지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러면 두 번째 바로 law of refraction인데 얘는 이제 버전을 2가지로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수식 쓰지 않고 컨셉추얼한 버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컨셉추얼 law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웨이브가 레어한 미디움에서 덴스한 미디움, 즉 속도가 얘처럼 스피드가 빠르다가 느리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봐. 얘는 refracts towards the normal. 즉, normal 라인 쪽으로 웨이브가 붙게 돼. 그러면 반대로 덴스한 미디움에 있었던 웨이브가 레어한 미디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refract towards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바로
away from the normal. 선생님 이게 뭐예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야. 여기가 rare, 아래가 dense라고 할게. 그러면 번호를 매겨보면 얘를 파란색으로 1번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rare한 밀리미터 웨이브가 dense한 밀리미터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온 거지, 그지? 그래서 노멀 라인 쪽으로 붙는다 그랬으니까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 1번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노멀 라인에서 들어오는 웨이브, 즉 인스턴트 웨이브 쪽으로 내려준 앵글을 angle of instance, 우리나라로 입사각. 그 다음에 노멀 라인에서 refracted 웨이브 쪽으로 내준 앵글, 얘가 angle of이면 reflection이 아니고 refraction, 우리나라 말로 굴절, 각. 이랬을 때, 자, 야, 그림 한번 보자, 얘들아. 딱 봐도 I하고 R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니? I가 더 크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angle of instance I가 is greater than angle of refraction이 돼. 됐니?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번호를 또 붙여보면 요 녀석은 초록색으로 번호 2번을 붙여볼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dense에서 rare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뭐라 했지? refract away from the normal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normal에서 멀어져야 되니까 wave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2번이야. 그러면 angle of instance가 I, angle of refraction이 R. 얘들아, 이거는 그림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angle of instance하고 angle of refraction 누가 더 크지? 이제는 angle of refraction이 더 크지.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angle of instance하고 angle of refraction을 비교했을 때 angle of refraction이 더 커. 이게 바로 컨셉추얼한 거야. 너희들 한번 물어볼까? 너희들 같으면 1번 연봉 5천만 원씩 꼬박꼬박 10년 동안 버는 것과 연봉 1억 원으로 5년 버는 거 2번이야.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는 게 1번이라는 사람은 손 들어. 2번. 또 나머진 뭐야? 주는 대로 받아 이거 이런 거야?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의외로 나도 되게 옛날에는 반대였는데 좀 젊을수록, 그러니까 어릴수록 나 같으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릴수록 오히려 그 연봉 1억으로 5년을 꼬박꼬박 버는 거를 더 선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예전에 다른 수업에서 물어봤더니 그때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5천만 원씩 10년이 더 많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프기도 하거든. 왜 슬픈 걸까?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았거든. 연봉 1억을 벌어봤으니까 1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니 그럼 5년 벌고 그 다음부터 또 그 이상이나 아니면 최근 그 금액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물어봤더니 예상했던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안정적으로도 길게 버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10대 학생들한테 그 답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게 의외이긴 했었어, 나 같은 경우. 이 질문을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해봤더니 이것도 또 반대로 나왔어. 이것도 나이가 많을수록 물론 50대는 없었지만 40대 후반까지 전부 다 1억씩 5년. 그 이유는 똑같아. 1억을 벌어봤기 때문에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20대 페이스북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5천만 원씩 10년을 희한하더라고. 결론은 뭐가 됐든 저가 됐든 누가 나한테 10억만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보여버리는데? 좀 상대적으로 들었잖아요. 야 이거 상대적이 아니라 극단적이잖아 이거. 상대적이 아니라.
어우 씨,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는데. 자, 두 번째는 바로 보복에 들어가지. 바로 매스매티컬 버전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이런 걸로 보복하는 밖에 더 있겠어. 이거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거든 얘들아. 내가 그림을 잘 그리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림 크게 그리라는 얘기야. 괜히 조금만 그런다 당황하지 말고 막 괜히 막 구수하게 오지 말고 다 들려. 자, 이게 노멀 라인이야. 그래서 여기가 미디움 1인데 미디움 1에서 웨이브의 스피드를 v1 웨이브렌스가 람다 1 프리퀀시가 될 거야. 그러면 미디움 2로 웨이브가 들어오면 미디움 2의 스피드 웨이브를 v2 웨이브렌스 람다 2인데 아까 우리 얘기했지. 리프렉션을 하더라도 누구는 안 바뀌어? 프리퀀시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F는 그냥 그대로 F야. 자, 그러면 이건 웨이브 두 개가 아니고 있잖아. 뭐냐면 얘들아 플레인 웨이브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쪽이 먼저 바운더리 맞고 먼저 들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웨이브 자체 플레인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요게 웨이브는 그렇게 봤을 수 있지. 이해가? 90도고. 자, 그러면 봤더니 요쪽 부분이 웨이브 요쪽 부분이 먼저 세컨드 미디움으로 들어가네. 맞아? 그래서 세컨드 미디움으로 들어가니까 얘를 꺾이겠지. 꺾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웨이브가 여기 세컨드 미디움으로 들어와서 가는 동안에 얘는 아직 안 들어왔지. 미디움 안으로. 맞아?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초 동안 간다고 치자. 그러면 첫 번째 미디움 스피드 오브 웨이브가 v1이었지. 얘가? 그러면 얘가 travel한 디스턴스는 v1 곱하기 t가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게 angle of incidence i거든. 그럼 여기는 뭐지? 90 마이너스 i지. 그럼 요게 90도니까 여기가 뭐가 될까? 다시 i가 되네. 얘가? 근데 이 녀석이 first medium에서 propagate 하는 동안에 먼저 들어온 놈이 멈춰 있는 거 아니지? 그럼 얘도 뭐 해야 될까? 얘도 propagate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만큼 갔나 봤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90도 되고 선을 그어봤더니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컨드 미디움에서 t초 동안 간 거리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될까? v2 곱하기 t가 되겠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가 angle of refraction r이지. 맞음? 그럼 여기는 뭐가 되지? 90 마이너스 r이지. 맞아? 그럼 여기가 다시 뭐가 될까? r. 이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보면 이거 그림 작게 그리면 낭패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라고 하는 건 예쁘게 그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안에 뭔가 들어갈 기호나 이런 게 많으니 제발 좀 공간 좀 충분하게 확보하라는 얘기야. 내가 피직스를 가르치는 그게 된 걸 후회하는 챕터가 바로 이 챕터들이야. 웨이브, 옵틱스 막 이런 거. 지금 왜요? 글 쓸 것도 많은데 그림은 더 많아. 자, 그러면 요 가운데다 내가 빨간색으로 이제 선을 하나 그려놓고 L이라고 하면 표시를 한번 해놔볼게. 그럼 봐봐. 요 위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즉 right triangle도 하이포테뉴스, 즉 빗변의 길이가 Lm인 직각삼각형 하나지. 그럼 밑에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것도 LA가 하이포테뉴스가 되는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인 거지. 이거가?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먼저 뭘 한번 볼 거냐면 얘를 한번 볼게. sin i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아까 지금 요게 right triangle이니까 사인이면 이 녀석 분의 이 녀석 맞아? 다시 한번 b1t over n 맞아? 사인 그럼 사인 i는 b1t over l.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speed of wave b는 뭐였지? frequency 곱하기 wavelength 람다지. 그러니까 얘는 b1을 바꿔주면 f는 그러니까 f 곱하기 람다 1t over l 이게 1번. 그러면 이번에 있지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 sin r을 찾아봤더니 sin r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b2t over l 그지? 따라서 얘는 b2t over l인데 같은 방법 써주니까 f의 람다 2t over l. 그럼 얘가 몇 번? 얘가 2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1번 나누기 2번을 해볼 거야. 그러면 1번 나누기 2번을 했더니 sin I over sin R equal b1t over L over b2t over L equal f 람다 1t over L over f 람다 2t over L. 그지? 그럼 지워진 애들이 보여. L, L, T, T, L, L, T, T, F, F. 따라서 얘네를 파이널라이즈 해보면 결국 어떻게 됐냐? Therefore, sin I over sin R equal B1 over B2 equal 람다 1 over 람다 2. 이게 바로 뭐다? Law of Refraction의 mathematical version. 다들 죽어가고 있어. 눈에 힘들은 풀리고 있고. 보지 마시게. 보지 마. 보지 말라 그랬잖아. 후회한다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 바로 diffraction of wave. 자, diffraction of wave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예를 들면 플레인 웨이브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좁은 틈이 있는 이런 벽을 만났어. 그랬을 때 이 웨이브가 이 구멍을 통과했을 때 저 플레인 웨이브가 와이파이 모양으로 이렇게 스프레드가 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바로 diffraction이라고 하는 거지. 즉 좁은 구멍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웨이브가 스프레딩 되는 피노미나가 바로 뭐다? diffraction이야. 그래서 이 웨이브가 통과한 이 좁은 구멍 있잖아. 조그만 구멍. 이 구멍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LIT, 슬릿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 diffraction 뭐 어려운 거 없나요? 별로 어려운 건 없고 이 diffraction에서 이 애가 퍼져나가는 각도 있지. 이 퍼져나가는 각도를 우리가 편의상 세이라라고 하면 저 세이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diffraction한 정도, 즉 order of diffraction이라고 불러요. 이 order of diffraction 때라는 어떤 relation이 있냐면 is about lambda over d라는 관계가 있어. 이건 뭔지 d가 뭔지는 설명해 줄게. 너희들 눈빛이 지금 총기가 없는데 대신 살기는 느껴져. 저 새끼가 부들부들 30분을 더 해서 부들부들 되면서 그래서 뭔가 농담을 해주고 싶어도 농담하지 말고 빨리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같아가지고 좀 무서워. 아 재미없는 농담이라서 그렇구나. 자 보자. 여기서 저 small d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small d는 width of a slit이야. 즉, 요 슬릿, 조그만 슬릿 요 구멍 있잖아. 구멍의 사이즈를 얘기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구멍의 사이즈가 좁을수록 diffraction이 훨씬 더 어떻게 된다? 잘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리고 wavelength가 길수록 어떻게 될까? 더 잘 diffraction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요, 저 슬릿의 width하고 wavelength 람다를 비교했을 때 이 d가 슬릿보다 많이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예 diffraction 자체가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이게 슬릿 밑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 책상 감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이제 영상 잡는다니까. 이렇게 웨이브가 들어오면 뒤가 너무 부러졌다.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를 통과했을 때 여기서 디프렉션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꺾이지 않고 그냥 얘가 통과해버리게 돼. 오케이? 자, 우리가 speed of light in vacuum C가 얼마나 그랬냐면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인데 얘네들은 electromagnetic wave, 즉 빛이라고 하는 애가 vacuum에 있을 때나 그렇지 않으면 에어에 있을 때 이동력으로 가거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꺼냈냐면 초창기에, 지금 말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시작할 때 SK텔레콤 있잖아. 얘네는 800MHz짜리 프리퀀시를 썼었어. 그 다음에 KT나 LG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얼마짜리 썼냐면 2GHz 정도짜리 썼었어. 그럼 프리퀀시가 누가 더 심각하지? KT하고 LG. 선생님 이게 왜 포인트가 됐나요? 얘네들 전부 다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했잖아. 그럼 스피드가 둘 다 어떨까? 똑같지? 자, 그럼 질문. 객관적으로 저 당시에는 어떤 회사의 휴대전화가 훨씬 더 잘 터졌을까? 즉 통화 불능 지역이 더 적었을까? 답은 SK텔레콤. 선생님 왜요? 이 원리. 아까 그랬지. width of slit이 작을수록, wavelength가 길수록 diffraction 잘한다 그랬지. diffraction 뒤집어서 말하면 wave가 같은데 disturbance, 즉 방해물 같은데 막히지 않고 그 뒤로 돌아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frequency가 800MHz지? 그러면 2GHz면 얼마나 2000MHz거든. 그러니까 누가 더 frequency 훨씬 더 커? 얘가. 그럼 wavelength는 누가 길어? 얘가 길어.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전파가 뭘 더 잘해? diffraction을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터지는 거야. 그래서 SK텔레콤이 딴 걸 다 떠나서 우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얘네가 성공을 한 건데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게 쟤네야. 이동통신 사업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한 것처럼
KT하고 NGT 그럼 대신 뭐가 좋냐면 프리퀀시가 크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더 좋아. 음질 자체. 근데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봐. 휴대폰은 집에서 되게 조용한 방에서 내가 통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통화는 어디서 하나? 시끄러운 데서 통화를 많이 하잖아. 그럼 사실 통화 음질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면. 오히려 뭐가 중요할까? 전화가 잘 터져야지. 어떤 때는 정말 전화가 삐삐만도 못한 상황이 그러잖아. 그치? 하도 전화해도 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캔디폰이라고 하죠. 캔디폰. 캔디폰이 뭐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절대 안 울리지, 그치? 미안해. 방금 엄청난 찌릿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그때는 객관적으로 SK텔레콤이 더 잘 나왔어. 근데 저 SK텔레콤이 처음에 내가 이동통신을 시작했다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건 SK텔레콤이 아니라 정부에서 만든 회사였어. 서울이동통신회사거든. 근데 그 회사를 누가 가져갔냐? SK 삼경. 그 당시 삼경그룹이 가져갔는데 그 이유가 서울이동통신을 SK한테 준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거든. 근데 되게 간단해.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 삼경그룹을 시집을 갔어. 그 사람이 지금 SK텔레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부인이야. 그러니 어이구 사위 가져가시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 소유로 돼 있었던 되게 알짜배기 기업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있던 서울이동통신. 성경으로 넘어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유공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유공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 석유 정제해서 파는 회사야. 기름 막 주유소에서 팔고. 그 회사도 SK한테 줬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너희들 길거리 가다 보면 SK 주유소 있지. SK 뭐 앵크리. 거기가 그 유공 회사 거예요 원래. 그래서 원래 삼경 SK라는 그룹은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 시집 오기 전까지는 30위권 안에 못 들어가는 기업이었어. 재계 순위로. 근데 시집 오자마자 이제 쭉쭉쭉 그래서 지금은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있잖아.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결혼 한 번 잘하고. 아무튼 자 졸지 말고 얘들아, 그치? 우리도 어떻게 아빠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치? 재벌도 아니고 그냥 졸라 벌고 존나 버텨야 돼. 알겠어? 졸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존나 버티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자 빨리 현실 세계로 돌아와. 자 디프레션까지 얘기했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바로 부모님이 우리한테 하는 interference, 즉 간섭. 자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 제목이 좀 길기는 한데 Principle of Superposition. 우리나라 말로는 중첩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Superposition이라는 게 뭐냐면 completely overlap 되는 걸 우리가 Super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해. 즉 두 개의 웨이브가 완벽하게 겹쳐지는 상황. And independent property of waves.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유라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 물론 정유라는 이제 걔가 이제 지네가 이제 실력을 얻은 게 아니어서 문제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겠네. 돈 버는 것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탓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특히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는 돈이 실력이 아니라 돈이 곧 신분이잖아. 그거는 무시 못해. 근데 우리나라를 비꼬려고 하는 거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그게 좀 심한 편이기는 해. 외국에 비해서. 근데 미국도 뭐 만만치 않지 뭐. 원조 자본주의 나라가 어디 가겠어.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는 뭐냐면 그림으로 이제 그래서 설명을 해주니까 봐봐. 두 개의 퍼스 웨이브가 오다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 위로 볼록하게 앰플리튜드 A1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앰플리튜드가 A2인 두 개의 펄스가 서로 페이싱하면서 어프로칭하는 거야. 그럼 둘이 겹쳐지기 시작하겠지, 그지? 그래서 겹쳐지는 거를 봤더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A1,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되는 거? A2가 됐다가, 자, 드디어 얘네가 어떻게 될까? 완벽하게 completely overlap, 즉 superposition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뚜시 하고 앰플리튜드가 커지는 거지. 이게 A1 플러스 A. 사실 얘네는 두 개가 둘 다 위로 볼록해서 앰플리튜드 커졌지만, 만약에 하나가 위로 올라가고 하나가 아래 내려가면 두 개가 완벽하게 오버랩됐을 때 그때 앰플리튜드는 늘어나야 될까 줄어들어야 될까?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완벽히 오버랩 되긴 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끝인가? 멈춰 그냥? 아니지.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계속 갈 거고 얘는 계속 왼쪽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될까? 나눠지게 된단 말이야. 다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때 얘는 나눠지고 보면 여기가 amplitude A1, 여기는 amplitude A2. 자, final phase에 가면 이게 바로 independent property of waves인데 둘이 완벽